네, BTS의 마이크로코스모스 소우주죠. 오늘 저희 2부, 3부 다 BTS 특집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깊은 뜻이 있었답니다. 성덕, 글쓰기, 노래, 공연 좋아하다 보니 어느새 콘서트를 내가 연출하고 있더라.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의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더라.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요. 이 좋아하다 보니 하는 일에서 최고로 인정받게 될 수 있었던 분 모셨습니다. K-팝 시대를 항해하는 콘서트 연출기 저자이면서 플랜 A 대표이시죠. 김상욱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BTS의 노래를 한 곡 골라주세요 말씀드렸더니 이 곡을 꼽으셨어요. 저도 여기 가사,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하는데 김상욱 PD님은 특별히 이 곡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곡이 그 2019년에 했던 스타디움 투어의 엔딩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스태프들한테는 약간 퇴근송 같은 노래였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는데 김 PD님은 이게 집에 가는구나. 네. 예, 학교 종과 비슷한 감성이셨다고 하네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콘서트는 뭐 다 줄 취소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유 씨, 뭐 BTS, 나훈아 선생님, 테스 형 이런 것들 우리가 다 TV로 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책을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K-팝이 너무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1년에 3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내셨다면서요. 네. 이게 작년에 콘서트가 없어졌다 하면 콘서트 기획 PD한테는 이게 보릿고개잖아요. 어떤 게 그렇죠. 제일 힘드셨어요? 일단 뭐 회사도 좀 힘들어졌고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자기 일을 하고 있던 그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 하게 되니까 그 일 자체가 좀 그리운 게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굉장히 지겨웠는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기내식 먹고 이게 너무 많아서 지겨웠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좀 그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닌데 기내식을 먹으면은 먹을 때마다 한 살씩 어려진다는 전설이 있던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래서 그 어제 기사를 보니까 CJ가 남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K-팝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오디션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졌는지 현장 분위기는 이제 다시 오프라인 공연을 슬슬 해볼까 이런 분위기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큰 사이즈 공연들은 이제 뭐 올 하반기나 내년쯤에 다시 공연장을 예약하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CJ가 다시 한번 그 붐을 남미에서 한번 일으켜 보겠다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연장 못 가본 지가 오래돼서 사실은 기획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공연장 가서 뛰고 싶은 이 관객들도 너무너무 현장이 그립거든요. 현장 공연이 A안이라고 하면 온라인 콘서트 지난해 방방콘 같은 건 플랜 B가 될 텐데 플랜 B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제 코로나 시국 이후에 온라인 공연만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제 네. 그쪽이 많이 발전이 되기는 한 건 사실인데요. 사실 이제 그런 온라인 공연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오프라인 공연이 더 그립다. 계속 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온라인 공연이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오프라인 공연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BTS의 콘서트를 기획하셨던 성공한 덕후 김상욱 PD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책을 봤더니 여기에 거의 노하우를 다 집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뭐 틴 초이스 어워드 등에서 이게 극찬을 받고 수상을 했던 콘서트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했다, 연출했다, 팁을 다 방출하셨는데 제 느낌에는 이 정도면은 거의 마봉님 할머니의 떡볶이 양념 비법을 공개한 수준이다 싶은데 이 영업 비밀 다 공개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무래도 대중음악 콘서트는 이제 기록될 때 대부분 아티스트를 위주로 해서 영상 매체로 이제 기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어쨌든 직접 연출하고 제작한 사람이
글과 그림을 통해서 또 이제 제작 연출자의 시선으로 이 콘서트를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또 제가 책에 썼던 BTS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서트 역사에 굉장히 남을 만한 네. 큰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기록해야 된다는 약간의 의무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업계 뭐 공연 쪽 기획이나 연출 쪽으로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또 좋은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BTS가 공연을 했던 공연장들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들이라 공연장 자체에 대한 정보를 주신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저는 김상욱 PD님이 BTS 콘서트를 연출하는 PD가 되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서 이 자리에 왔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니까 알바하면서 노래 불렀다, 짬날 때마다 연극을 봤다, 공연 기획사에서 일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마일리지처럼 쌓여서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을 기쁘게 하는 콘서트 연출 PD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책에 이런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실패에도 격이 있다. 열과 성을 다한 도전은 실패한다고 해도 도전자의 머리와 가슴에 분명한 무언가를 남긴다. 아, 요즘에 20, 30대들이 실패나 박탈감에 대한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에도 격이 있다. 실패한다고 해서 이게 다 무용한 건 아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쓰신 건가요?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제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나, 이제 그런 순간들을 몇 개 썼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 이른바 언론고시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보다가 네.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사 입사할 때 준비하는 시험을 뭐 따로 있진 않은데요. 네. 회사별로 보는 고시험을 우리가 언론고시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어쨌든 저도 몇 년을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실패를 했더라도 그 과정이 충분히 치열했다면 그때 만들었던 그 근육들이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 또 쓰이는 일이 있어서 그게 성공한 실패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성공한 실패다. 오늘의 한마디가 될 텐데, 원래는 그러면 언론사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그때는 예능 PD가 되고 예능 싶었던 것 PD. 같아요. 네. 아, 우리 김상욱 PD님이 그 놀러와 뭐 이런 거 하실 뻔했군요. 뭐 무한도전 이런 거 무한도전. 보면서 컸으니까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로, 그 한국이 좁아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김상욱 PD님을 만나고 있는데, 책 표지 뒷면에 보니까 지구 최고의 K-팝 아티스트 BTS와 함께 월드 투어 스타디움 콘서트를 만들어간 긴 여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아티스트는 뭐 당연히 BTS일 텐데, BTS가 멋지고 노래 잘하고 뭐 칼군무고 이런 거 다 알겠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느낀 BTS는 왜 최고입니까? 그 친구들은 되게, 이게 정말 재미없는 정답 같은 얘기인데요. 부럽다. 방금 그 친구들은 했을 때 되게 네, 네. 부러웠어요. BTS랑 되게 친해 보여서. 뭐 네. 옛날에는. 네. 그래서 그 BTS의 장점은 어쨌든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 느린 속도로 전진할지언정 후퇴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BTS의 사전에 후진 기어가 없군요.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D만 있고 R이 없다는 얘기네. BTS가 그 성장해온 과정을 최근에 제가 한 그 케이블 채널에서 봤습니다. 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봤는데, 정말 이 단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부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도망쳤던 기억, 이런 것들을 RM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쇼케이스도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자세히 소개를 하셨어요. 이 BTS 말고도 뭐 2AM, 2PM, AOA, 태연, CN블루, 규현 등등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연출을 하셨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전문가가 보면 가까이에서. 근데 이 분들 사이에서도 이 BTS가 이렇게 세계적인 탑스타가 될 거다, 요거 예상이 되셨어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뭐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잘 준비된 신인이구나, 네. 뭐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될성 부른 지점이나 아니면 머리 뒤에서 이렇게
후광이 났다거나 찬송가가 들린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평범함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혹시 그 연예인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확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기점이 있는데 그걸 본인은 몰라도 남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피디님이 보시기에는 아, BTS 이제 확 올라가겠구나, 되겠구나 이걸 느낀 계기가 있어요? 일단 뭐 저는 BTS랑 이제 콘서트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 콘서트장의 어떤 분위기로 그런 걸 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BTS 콘서트는 진짜 한 단계씩 차곡차곡 성장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공연장이 2,000석, 그 다음이 3,000석, 그 다음이 4,000석, 10,000석, 20,000석, 50,000석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차곡차곡 커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20,000석짜리 그 고척돔 공연을 할 때 거기가 사실 한국에서 거의 실내 공연장으로 가장 큰 공연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이 넓은 고척돔을 어떻게 할까, 이 분위기 다 어떡하지라고 채울 수 생각했었는데 있을까? 예, 네. 채우는 것도 문제고 이제 거기 오신 관객분들을 딱 끌어모으는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척돔 공연을 제가 4번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3번째 공연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정말 저 3, 4층 꼭대기에 있는 그런 관객들까지 끌고 오는 걸 보면서 여기가 진짜 이제 좀 좁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5만석짜리, 2만석짜리 이 돔 공연이 공연장이 작게 느껴질 만큼 사람들의 이 주의력과 시선을 확 잡아끈다 이 느낌을 느끼셨다는 건데 사실 3, 4층 꼭대기 관객석에서는 아티스트가 보이지도 않아요. 면봉이라고 하죠. 거의 면봉처럼 개미처럼 보이는데 거기서도 방방 뛸 수 있게 만든 그 힘이 BTS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번에 그래서 PD님이 공개하신 그 BTS 콘서트 연출일지 이런 걸 보면서 제일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콘서트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부분이었어요. 그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만 콘서트 기저에 스토리 라인을 깔고 뭐 서사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최근의 게임에서도 대작들은 세계관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유저가 얼마나 몰리느냐 달라지잖아요. 이게 콘서트에 원래 이렇게 서사라는 걸 이야기를 담아서 기승전결 만드는 건지 이게 일반적인 무대 연출 기법인 건지 아니면 BTS라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신 건지 궁금해요. 일단 뭐 저희 회사 저나 이제 저희 회사 자체도 일단 대중음악 콘서트에도 기본적인 서사는 깔려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그래야 이제 관객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게 사실 회사 철학이기도 했고요. BTS도 이제 초기 앨범 작품들이 이제 학교 3부작 이렇게 그 시리즈로 낼 만큼 어떤 세계관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하고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가진 팀을 연출하니까 이제 서사를 깔기가 더 쉬워지는 그런 좀 서로 선순환인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회사 이름이 괜히 플랜 A가 아니네요. 플랜 A 항상 A 아니고 더구나 여기에 세계적인 탑스타 BTS가 무대에 오르면서 극적인 서사가 연출이 된 것 같은데 콘서트 연출하시다 보면 한두 번 하면서 단발에 끝나기도 하고 현장에서도 이게 원하는 만큼 열기가 끌어올려지지 않는다 싶을 때도 있을 거고 BTS처럼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동반 성장하시는 케이스도 있을 텐데 요게 그 매번 기대감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감도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연출자가 어떤 아티스트랑 뭐 짧게 단발성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서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까 좋은 것도 있고 몰라야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그런 비즈니스였던 것 같고요. 네. BTS 할 때 부담감은 제가 맡고 있는 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BTS라는 아티스트가 정말 정체기 없이 계속 성장을 꾸준히 오르막길을 오르는 그런 시기였어서 공연을 같이 만드는 저도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등산하고 있는 몇 년 동안의 등산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알아서 좋은 건 뭐고 몰라서 좋은 건 뭐예요? 알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티스트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연출을 하는 게 더 쉬운데 몰라야 좋은 거는 어쨌든 이 아티스트한테 처음으로 발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기가 더 쉬운 거죠.
정말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익숙해서 좋은 게 있는데 신선하지 않고 신선하면 새롭지만 낯설어서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죠. 콘서트를 연출하는 PD와 아티스트의 관계도 약간 오늘부터 1일인 그런 관계랑 좀 비슷하네요. 이게 공연 연출을 할 때 특히 BTS 공연 연출하면서 영국, LA 로즈볼, 뭐 5만 석 이상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월드 투어까지 이거 제가 BTS 멤버들이 TV에서 인터뷰할 때 봤는데 아, 전 월드 투어 할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했던 게 몇 년 만에 현실로 이뤄진 거잖아요. 이게 매번 새로운 컨셉에 새로운 이야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데일리 방송하는 저희도 느끼거든요. 그러면 김상욱 PD표, 플랜 A표 콘서트에 전국의 다 다른 연령대의 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뭐 저희 회사만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사실 K-팝 전체 콘서트 전반의 어떤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아티스트의 집중한 연출을 굉장히 부각시킨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관객들은 거의 99%가 이 아티스트를 보러 온 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관객들이 보러 온 대상을 좀 멋있고 깨끗하고 가까이서 최대한 크게 보여주려 한다는 점, 이런 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전광판을 일부러 굉장히 크게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척동 같이 이렇게 객석이 3, 4층 높이 있는 공연장에서는 열기구에다가 아티스트를 태워서 이렇게 위로 띄워서 뭐 돌려서 열기구요? 네, BTS를 열기구에 담아서 띄워서 한 바퀴를 도는 한 거죠. 바퀴를 모든 그 객석에서 다 만나볼 수 네, 있게. 3, 4층 높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와. 그러면 아니면 뭐 돌출 무대를 깔아서 아티스트가 막 신나게 돌아다니게 이런 길을 깔아준다든지 그런 점들이 관객들을 좀 매료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책 에필로그를 보니까 BTS 멤버 한 명 한 명에게 다 감사하다 인사를 쓰셨는데 뭐 다 소중한 추억이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콘서트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 멤버의 한마디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한 6년 반 정도 동안 한 20개 프로젝트로 한 200회 정도의 공연을 같이 했거든요. 이런저런 아, 공연을 같이 했는데 대단하시네요. 사실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답변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복수 정답이 있는 질문 같은 네. 네, 문제 같은 그런 건데 그 중에 하나는 그 17년 12월에 고척돔에서 했던 윙즈 투어 파이널 콘서트였고 그게 그 당시 제가 만들고 있던 그 BTS 3부작 공연 그 에피소드 3의 정말 마지막 공연이었고 개인적으로는 30대의 끝자락에서 했던 공연이어서 끝내고 나서 좀 뭔가 개인적으로 30대의 마지막 숙제를 이제 끝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요. 멤버들이 해줬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없으세요? 형은 역시 최고야. 뭐 이런 거. 형이라고 안 하고 감독님이라고 하고요. 네. 감독님 역시 최고예요. 막 이러던가요? 네. 뭐 항상 예의 바른 친구들이라서 네, 좋은 관계였습니다. 네, 형이라고 할 만큼 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밖에서는 콘서트 연출하는 PD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쨌든 집에서는 두 아이가 있는 아빠잖아요. 애들도 BTS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이 자녀분들한테 아빠처럼 하고 싶은 거 해.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편이에요?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나중에도 저는 사실 애들한테 좀 마음이 시키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5월 27일에 북콘서트 하신다고요? 네. 네. 그런데 진행하시는 분이 범상치 않아요. 네, 김영대 평론가님이신데 저도 이제 그 북콘서트 진행자를 찾다가 이제 네. 우연히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 과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허허. 뭐 또 좀 이따가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저도 방송 잘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저희가 김 PD님 보내드리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도 모실 예정인데요. 어떤 북콘서트가 이루어질지 그 후일담도 나중에 한번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BTS 콘서트를 함께했던 김상욱 PD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